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식상담소 주식상담 넘버원의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은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넘버원 매니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료 회원수 상위권을 달성하신 MBN골드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또 많은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2부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상담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유튜브 닉네임 똑똑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매수가는 19만 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는 또 목표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그 기업이죠. 그래서 네. 이 회사는 뭐 그냥 들고 보유해 가도 되는 뭐 그러한 무난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흐름에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아마 매매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 사항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너무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우리가 지금 미리 설정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방산 산업에 있어서 좀 상당히 중심에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좀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 산업이 또 방산 산업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보유하는 전략은 뭐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종목을 목표가를 한 2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18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 그냥 올해 1년 정도는 뭐 계속 중장기로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기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순절 라인은 18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 27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잖아요, 네. 매니저님. 네. 이렇게 또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까라고 또 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우주항공청 개청의 수혜주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그 우주항공청 이쪽이 이제 시장에서 네. 관심이 좀 뜨거워서 그랬는지 실제로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에 너무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27일 날 개청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에 주가 흐름이 안 나온다,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쪽 그 위성이라던가 이쪽 우주 관련 이쪽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올해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주가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청에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실적이 상당히 올해부터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매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4513님이 삼성전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만 7천 원이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손절가와 매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를 손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보통 네.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장기 투자나 그 다음에 뭐 손절 없이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물론 이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셨으면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추세가 약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단기 흐름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삼성전자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단기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반등이 들어왔을 때 비중을 다 팔지 마시고요. 조금 일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이제 82,000원, 뭐 85,000원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단기 목표가는 7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단기 목표가는 78,000원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비중을 덜어내도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DN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200원이고 비중은 35%입니다. 네, SDN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200원에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십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꼽히는 네. SDN인데 또 간밤 미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네. 보여줬거든요. 네. 매니저님, SDN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시청자님과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SDN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어요? 어, 뭐 이렇게. 요즘 태양광 쪽이 워낙 핫하고 네. 아니, 그러다가 네, 공부를 하시고 매수하신 거예요?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약간 트렌드를 그냥 따랐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SDN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일단 이제 시장 분위기에는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의 그 성격이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이런 흐름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펀더메탈이 강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게 주식을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SDN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 매매 좀 잘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시작해서 초보인데 이 종목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등락률이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네,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매매 이런 종목을 즐긴다 그러면 SDN을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에서 뭐 HDN 솔루션이라던가 하나솔루션 이런 쪽은 좀 약간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매매를 좀 즐긴다. 그렇다면 뭐 SDN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들, HDN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신성 ENG 이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태양광이 상당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시세가 좀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좀 더 내가 매매하기 좀 편한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이제 단기 목표가하고 좀 중기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2,400원 정도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가 2,7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못 되면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4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2,500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SDN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SDN의 단기 목표가는 2,400원, 장기 목표가는 2,7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이 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뒷번호 3019번님이 YC캠 의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6,6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YC캠 하면 또 반도체 관련주로 계속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목표가 5만 원 보고 전고점에 입절 안 한 게 후회됩니다. 반등 얼마나 올까요?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꿈의 유리기판 정말 꿈을 깨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꿈의 유리기판이라고 불리는데 꿈이라는 말 자체가 희망과도 불안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YC캠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이 핫하면서 한번 큰 시대가 좀 났던 종목인데요. 아직도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초반에 꿈을 먹고 있을 때는 좀 펀더멘탈보다는 좀 YC캠처럼 네. 예, 좀 약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급등도 했지만 좀 빠질 때 조금 변동성도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한번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고점이 나왔다고 주가가 뭐 바로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일단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할 게 그러니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이 앞에 전고점 36,700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략 한 32,000원 정도 전후. 그래서 만약에 32,000원에서 꺾이면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 해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들어오면 32,000원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유리기판 관련주 YC캠은 반등을 이용해서 32,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꿈의 유리기판 관련주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9672님이 조일 알미늄을 의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2,535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자마자 떨어지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조일 알미늄 하면 또 미국의 중국 관세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네. 주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네. 왜 또 시청자님이 사자마자 떨어졌을까요? 매니저님. 네네. 체크해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조금 보면은 네.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흐름이 그러니까 아주 펀더멘탈이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쪽 분위기가 좀 핫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조일 알미늄은 좀 상당히 좀 세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이 종목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주변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주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보통 물론 이제 약간 너무 급등하지만 이 종목들이 약간 큰 주식, 대형주가 좀 주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약간 이제 테마성 분위기로 움직일 때 조일 알미늄이 강하게 갔던 이런 흐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알미늄이니까 조일 알미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런 작은 주식보다는 지금은 이제 큰 주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을 대충 이제 보시니까 아주 그렇게 높게는 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반등이 한번 여기서 뭐 지금 이제 이쪽이 시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조일 알미늄 역시 뭐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빠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2,005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하고 좀 더 중심에 있는 쪽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2,535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일 알미늄은 현재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매매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2만 원에 15%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또 시청자님 고심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많이 빠져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해서 사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산 지가 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 샀는데, 사고 나서부터 계속 네. 조금씩 빠져, 거의 가까이 왔다가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상담 뭐.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좀 큰 주식을 매매를 하면 그래도 좀 부담은 좀 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 이쪽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주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많이 빠졌다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최소 1년치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쪽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좀, 네. 한 5년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약간 이제 이 종목을 볼 때 이제 가장 핵심은 미국 금리 인하 아시죠? 네. 그게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땐 지금 이제 전기차 부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고금리 영향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주식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올라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전기차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올해는 상당히 좀 부진하거든요, 전기차가.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전기차가 미래의 산업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장기 투자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을 좀 장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로 뭐 손실 보는 것보다는 장기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으셔서 그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이 주가가 단기 흐름이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통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다가 네. 단기 흐름이 막 빠지면 거기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더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데 이 종목이 바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좀 명확해지면 그때는 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명확해져야 저도 이때쯤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차피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또 추가는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잘 가는 종목은 조금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못 가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해서 그 주식의 계좌에는 이제 못 가는 주식만 잔뜩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그 주식은 어떤 결과가 확정적인 건 없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뭐 그 중국 기업들이 더 잘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더 늘리지 마세요. 네. 네. 이해되셨나요? 예.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만 유지하셔서 지금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거는 지금 시장 중심에 있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내서 그런 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업황이 부진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주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절보다는 장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추가 매수보다는 그래도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편입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투자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YC캠을 의뢰해 주셨던 뒷번호 3019번님이 문자를 추가로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앵커님 감사합니다. 반등 이용해서 좋은 결과 보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응원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MBN골드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이 왔습니다. 닉네임 미유미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예스티를 의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23,3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장비주인 예스티,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 장비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매니저님? 네, ST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핫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HBM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최근에 매출이 좀 삼성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향 조금 받을 수 있다. 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S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요런 부분보다는 지금 가장 핵심은 수소 고압 어닐링.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이게 핵심이냐면, HPSP라고 아마 이제 반도체 잘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세계 유일하게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를 투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이러한 그 고성장과 고수익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6조까지 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회사 말고는 이제 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상당히 좀 약간 이제 갑의 위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ST가 지금 HPSP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금 이제 거의 개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HPSP에서 ST에게 네. 소송을 걸었어요. 왜 우대 특허를 가졌다.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 ST가 지금 요 소송 결과가 아마 제가 이제 6월인가 7월에 아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결과에서 승소를 하면 ST는 말 그대로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요. 만약에 거기 승소해서 패하게 되면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태예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내가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을 수 있을까?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 가는 거고요. 나는 그런 거 부담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ST는 상당히 지금 주가 상승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급락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뭐
ST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판결이 결국 이제 그 판사분만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분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단기 흐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T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오 테크닉스를 갖고 있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3만 3천 원에 한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23만 3천 원에 이오테크닉스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이렇게 기술로 또 주목을 빠지는가 받았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매니저님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대응 전략 한번 네. 체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빠져도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좀 심하게 아마 이제 삼성전자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현재 펀더메탈보다는 미래 성장성 이게 조금 크거든요. 최근에는 또 유리기판 요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주들도 이제 한풀 꺾였고 삼성전자 또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조금 이번에 좀 심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고 미래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승에 대한 속도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움직이느냐 아니면 앞으로 6개월 후에 움직이느냐 이제 상승 속도에 대한 문제지 결국은 우상향으로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단기에 너무 지지부진을 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은 심하게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가 높지는 않으셨더라고요. 23만 3천 원.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수익은 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 비중을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한번 이제 꺾이면 다시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비중을 절반 축소하고 절반만 들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오테크닉스는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라고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30200님이 테크윙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900원에 비중도 70% 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자입니다. 언제 수익 실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테크윙이 현재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7,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정말 부러워요. 일단 네. 또 수익 네네.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 엄청나게 또 극대화를 하셨는데 네. 우리는 언제쯤 실현하면 좋을까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테크윙 한번 살펴볼까요, 매니저님? 이거를 테크윙을 7,000원에 살 정도면 지금까지 끌고 갈 정도면 네. 제가 이거 얼마에 파세요 얘기 안 해도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을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계속 봤던 종목인데 네. 지금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HBM 쪽에 이제 프로브 카드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목의 고점은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멈추는 시점, 이 성장이 멈추는 시점, 이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부담되는 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이렇게 반도체가 갑자기 꺾이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요런 이제 불확실성이죠. 뭐 주식시장에서의 100%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요 종목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5만 원까지는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올라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뭐 수많은 일들이 막 매일 발생이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70%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챙겨서 이제 지금부터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테크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많이 수익이 낮고 비중이 크니까 조금씩 비중을 조금 뭐 한 20% 정도 줄여서 비중을 한 50%만 좀 들고 5만 원까지 가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7천 원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건 기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비중이 좀 너무 크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닉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장기 보유자이신 만큼 현재 기세로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수익권이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5만 원까지 가는 동안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증시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정들 미리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투자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먼저 월요일 일정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을 합니다. 국내 항공산업 매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에서 문을 여는데요.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총괄하면서 또 이제 기업까지 육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 우주 발사체 블루웨일까지 월요일에 발사가 됩니다. 발사에 성공한다면 국내에서 쏜 첫 민간 발사체가 됩니다. 이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였던 우주항공 섹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10대 그룹 총수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회동을 나섭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도 열리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 재계 거물들이 서울에서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 또 현대차, LG그룹 총수가 참여할 예정으로 협력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스파의 첫 정규 앨범도 발매될 예정이고요. 하스의 공모 청약이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스는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3년간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해당 부분 글로벌 3위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9,000원에서 12,000원이고요.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어서 해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우리나라로 하면 현충일을 맞아 휴장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국내부터 살펴볼 텐데요. UAE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방한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윤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공동 성명에서 약 40조 원을 투자 받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한 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건데요. 원전 등 에너지 업종들 최근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수혜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1대 국회 본회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트레저의 킹콩이 컴백을 합니다. 킹콩으로 컴백을 합니다. 또 미증시도 볼게요. 미증시 증권시장 결제 주기가 단축되는데요. 미국에서 주식 거래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되고요. 또 거래일 당일에 기관 간의 처리를 확인하는 이 절차도 의무화가 됩니다. 증거금 부담과 함께 결제 부이행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2년물, 5년물 만기 국채 입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코스모 뷰티 서울 그리고 헬스앤뷰티 위크 등이 개최가 되는데요.
초실적 발표하고 있는 화장품 주가 계속해서 탄력받을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시고요. 또 게임주 일정도 가득합니다. 먼저 넷마블의 신작이죠. 레이븐2 출시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의 모바일 RPG 에버소울이 일본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4일 발표에서는 수출입 무역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고 또 교역 조건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해외 일정입니다. 미국의 연준 데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4월에서는 이 경기가 더 확장되고 있어서 금리나 늦춰질 가능성이 시사됐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급락했던 시장. 어떤 이야기 나올지 주목해 보시고요. 또 미국에서 7년물 만기 국채 입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태영과 산은 개선 계획 이행 약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산업은행과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진행될 워크아웃 절차는 최대 관건인 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될 걸로 분석되는데요. PF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4월 관광 통계도 발표되고요. HVM의 공모 청약도 있습니다. 희망 공목 밴드는 11,000원에서 14,200원이고요. 상장 주관사는 NH증권으로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해외 일정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수정치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1분기 확정치는 둔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미국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국내부터 살펴볼게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 등이 신규 편입됐죠. 지수 추종 펀드들이 변경돼 이 지수에 맞춰서 종목을 거래하는데요. 지수 발표일은 6월 3일입니다. 편입 종목군의 경우에는 이 리밸런싱 직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수급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어두어의 이사회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하이브의 어두어 경영진 교체설의 주가가 급등했죠. 31일 이 주주총회 전에 민대표의 가처분 결과도 먼저 발표될 전망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HLB 리보세라닙의 항서제약 FDA CRL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안 요구 서한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미국에서는 ASCO 임상종합학계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4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지출 아주 중요한 지표죠.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죠. 3월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도를 했었는데 이번 발표도 상승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고요. 다음 코너죠. 넘버원 픽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혜린 아나운서가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자세히 체크를 해줬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아스코도 개최가 되고 GDP와 PCE까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하면 좋을지 이효금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매니저님? 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상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UTI. 오늘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뭐 단기에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금 사서 좀 길게 갔을 때 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UTI를 준비해봤고요. 네. 뭐 당장 이 종목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아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강화유리 가공 부분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러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폴더블 폰. 네. 이제 폴더블이 지금 이제 삼성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애플도 지금 맞아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폴더블의 그 강화 유리는 30 미크론이에요. 그래서 얇아서 이게 이제 그 대면적 뭐 이제 지금 이 폴더블이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 네. 그다음에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제 접어서 다니는 네.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그 개발한 이제 100 미크론, 그러니까 30 미크론은 너무 얇아서 이게 깨지기가 쉽고, 그다음에 이제 터치감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네. 개발한 100 미크론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다. 폴더블이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UTI 또 이렇게 폴더블 또 휴대폰 관련주로 네. 꼽히는데 이번에 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2020년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아이폰 17 울트라나 뭐 폴더블 맥북 비싸도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 같은 노트북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의 실적이 찍히진 않아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TI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랑 손절가 가격 전략 어떻게 네. 세워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 매수가는 38,000원 밑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한 6만 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아니, 예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가실 분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단기 목표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가는 3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단기 목표가 42,000원. 지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요 정도 수준에서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좀 이게 이제 제가 뭐 리딩 할 수 있고 뭐 이런 종목이 아니니까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35,800원. 그렇지만 이 종목은 조금 제대로 들고 가시면 조금 길게 보시면 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UTI 단기 목표가로는 42,000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장기로 본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그 증권사에서 한 6만 원 나왔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이 이 폴더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대략 예상하기로는 2026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시점이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2026년까지 간다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호근 매니저님의 넘버원 픽은 UTI였습니다. 강화유리 또 폴더블 폰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단기 목표가는 42,000원, 장기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5,800원 가격 전략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무료 방송의 주제가 제2의 삼양식품을 찾아라라고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제2의 삼양식품, 이미 음식료주들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타도 될까?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2의 삼양식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제 반도체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을 때 반도체 조종이 들어갈 거니까 반도체 다른 쪽으로 보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력,
그다음에 뭐 화장품, 네. 음식료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종목에서 이제 큰 시세가 나왔고 네. 그러면 그 섹터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또 새로 시작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삼양식품은 네. 음식료에서 삼양식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에 집중할 때 네. 새롭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섹터에서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용이나 그 음식료, 화장품, 그다음에 전력망 뭐 그 이쪽만 움직이냐? 그렇지 않고 또 새롭게 또 올라오는 이런 쪽이 있어요. 거기서 제2의 삼양식품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섹터가 그러면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도 공개 방송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매니저님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모두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또 새롭게 올라오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정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니저님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정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네. 전반적인 그 사실 뭐 다음 주 이제 PC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물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네.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은 조금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고 네. 오늘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PC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정 한번 좀 주목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될 게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삼성전자 또 노이즈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반도체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다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네. 엔비디아 지금 잘 가고 있고 맞아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미국이 반도체가 좋은데 우리만 빠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지난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액땜을 했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도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요 전략도 아마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수급으로 제주 반도체처럼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정말 이제 펀더멘탈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반도체는 좀 옥석을 가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핫했을 때 이제 뭐 막 이제 모든 종목이 움직이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약간의 이제 옥석은 좀 반도체는 좀 구분하는데 이제 반도체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리 액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네.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반도체 주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매니저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화장품주가 갈까라고 저희 시청자님이 또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실리콘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화장품주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겹쳤는데요. 다음 주에도 갈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은 이제 음식료, 네. 화장품 이쪽에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면서 확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은 되지만 2분기 어닝 시즌 나올 때까지는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망도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이쪽도 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도 이제는 좀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고 중심은 지금 이쪽 전력망, 화장품, 이용. 그다음에 오늘 또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소개할 네. 또 새로운 섹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시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와 전력망, 식음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또 새로운 섹터는 매니저님이 잠시 후에 진행될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수고해주신 엠비엔골드 이호근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주식 상담 넘버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상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